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6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 신입 일반직은 1136분, 더 빼면 1135분께 작성하고 계시네요. 일반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래서 금융 쪽 준비하신 분들,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이 있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제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으로 배치를 해 주실 텐데, 없는 분도 당연히 쓰셔야죠. 일단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 일반적인 여러분들 은행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T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금융회사에서의 디지털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IT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빨리 이쪽 테크를 디지털을 좀 입혀야 될 텐데, 자,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중요한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좌우명 기재하고 좌우명이 성장 과정에 끼친 영향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참 질문이 디테일해서 좋네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장 과정에 관련된 항목이죠. 600자.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질문들을 쭉 한번 보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소재가 좀 없으신 분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 아마 성장 과정 하나씩은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저는 좌우명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해서 항상 뭔가 최고로 잘 될 것을 예상하고요, 희망하고요. 또 무엇인가 안 되는 상황들을 항상 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좌우명인데, 사실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이런 좌우명을 갖고 계시다라고 해서 멋있더라고요. 저도 제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어차피 좌우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실 거니까 저는 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속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영어로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창에다가 영어 속담 하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좌우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구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좌우명은 무엇이다. 예를 들어 저는 이거니까 이걸 먼저 딱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왜 내가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건, 즉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만나서 그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좌우명을 갖게 된 이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좌우명을 갖고 산 다양한 이력들을 그냥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했고 했고, 그래서 좋은 성과 나왔다 등등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좌우명을 갖게 된 이유를 그냥 짧게 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좌우명을 갖고 산 내용들을 길게 붙인다. 두 번째는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데, 요게 스토리가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금융 쪽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금융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자질들을 갖게 되거나, 아무튼 나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게 된 그 배경을 그냥 쭉 한번 써주셔도 돼요. 남들한테 뭔가 좀 얘기했을 때 좀 약간 특별한 경험이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됐고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떤 삶들을 살아가려고 한다 라고 요걸 짧게, 둘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요걸 짧게 갈 거냐, 요걸 짧게 갈 거냐, 즉 전자를 짧게 갖고 갈 거냐, 후자를 짧게 갖고 갈 거냐를 한번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하나만 좀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요 이력들은 좀 나열 형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갈게요. 2번은 재밌죠. 너 스스로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그 중에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토대로 뭐예요? 너를 왜 채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해라 라는 거예요. 특성구조는 전 SWOT를 일단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쓸 것 같아요. 근데 글자 수가 천자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배분을 하세요. 이 내용들을 많이 쓸 거냐, 그래서
요걸 50%대 요걸 50%쓸 거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작성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써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띄워졌고요. 강점의 내용을 서술해 주는 거죠. 강점의 내용. 그래서 이 강점에 관련된 뒷받침하는 사례를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갖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배려를 되게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언변이 되게 훌륭하다. 라고 한다면 언변이 훌륭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 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왜냐면 글자 수가 천자라. 그래서 저는 요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5와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포부로 마무리는 뭐냐면 어찌됐건 수학 분석에서 좋은 거는 뭐예요? 스트렝스 어퍼추니티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 자체적인 강점은 이런 게 있고 앞으로 나는 현재 이러이러한 것과 기회와 맞물려서 어떻게 니네 은행에서 시너지를 낼 것 같아 라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좀 담아주면 좋다는 거죠. 어차피 천자니까. 그래서 저는 요걸 간단히 해서 한 진짜 길어봤자 한 200자 정도로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한 500에서 600자 정도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 환경이 어떤 환경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이 위기가 아닌 기회 상황에서 나의 강점과 잘 맞물리면 이런 거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포부 이렇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참 좋은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4가지 질문만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배수가 2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자신이 가진 물건 또는 재능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당근마켓이요? 자 봅시다. 600자입니다. 이번에 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저는 적정 가격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는 뭐 재능이 낫겠죠. 재능을 나를 세일즈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미래 가치에 대한 값.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뭐 당연히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주는 뭐 연봉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던지는 거죠. 뭐 임원들이 받는 연봉 뭐 억 단위를 얘기한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설정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걸 저는 주식에서 보여주는 목표 주가처럼 제시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라고 하고 주식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 얘기하기로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다음에 뭐 현직자가 얘기하기로는 등 뭐 그래서 그냥 좀 센스 있게 좀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제시해 주시고 이제 평가자는 뭘 궁금해 하냐면 그럼 너는 왜 이런 가격을 제시했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나의 어떤 지식 현재 어떤 지식 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발휘해서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것으로 모아 나는 얼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이다스 IT에서 뭐 본인의 역량을 점수화시켜서 몇 점 있죠.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얼마, 이 부분은 얼마, 나의 지식은 지금 얼마, 나의 경험은 얼마, 그다음 나의 태도는 얼마, 그리고 나의 미래 가치는 얼마라고 해서 적정 예상 가격은 얼마. 이것도 뻔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 쓸 거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좀 센스 있게 해서 나를 세일즈 할 수 있냐 형태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미래 가치를 하겠죠. 미래 가치. 뭐 제가 이거 한다면 저는 뭐 새마을금고의 뭐 감사 보고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원들은 어차피 보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보수를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 제시해 주시면 되니까. 이건 좀 뻔뻔스럽게 나를 좀 자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써야 되고 여기에도 써야 되고 여기에도 써야 되고 지금.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열식이고 3번도 나열식인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데 너무 문제가 중복된 거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4번 또 나왔죠. 너 뭐 희망하니?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냐? 10년 후 또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마을금고에서 하는 거냐? 금융 업무를 그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희망 업무를 저는 딱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뭐 마을금고에서 요 일하는 거잖아요.
신용사업에 관련된 거, 지도감독 검사, 공제사업인데 뭐 여러분들 다 이거겠죠. 여신 기획실행 관리 전반이니까 저는 금융 세일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금융을 하고 싶냐? 새마을금고 쪽에 있어서의 요 타겟은 누구냐? 부모님들이 많죠. 저희가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 어떤 금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그 마을금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좀 상품군도 좀 보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력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 일반적인 거 말고 저는 가급적이면 금융에 관련된 거 있죠. 요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다른 데에도 많이 뿌리긴 할 텐데 여기만큼은 그래도 내가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 뭘 노력했는지, 그래서 금융 지식 없으신 분들도 금융 지식이란 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 아니면 세일즈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일즈, 어차피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저는 세일즈는 여기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 얘네 마을금고는 DX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금융이 지금 IT랑 많이 입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금융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DX에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제가 산업은행도 그랬고 신보에서도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DX적인 부분들을 묻고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너는 어떤 노력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IT적인 기술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제가 신보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링크 제가 또 거기 있거든요. 제가 또 잊어버리지 않으면 링크는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노력들 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금융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세일즈에 관련된 부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기타 관련 없는 경험들, 어거지로 만들어낸 경험들은 우리가 다른 데 뿌릴 수 있으니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역시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밝혀주면 나는 그래서 어떤 고객이 내 주요 타겟이 될 것 같고 어떤 상품, 이 상품을 잘 판매해서 뭐 마을금고에서 제일 뭐 성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쪽으로 잡는다. 어차피 지금 3가지 일을 하잖아요. 3가지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타겟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무엇인가 준비했다. 그다음에 뭐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경험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어.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경험, 교훈이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2가지로 써라라는 건데 제가 2가지. 실패는 2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서술해 주시는데 이 배운 점은 뭐냐면 다신 실패하진 않겠다. 실패를 통해서 크게 배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결국 실패했네.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는 실패 안 하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고백하는 거죠. 고해성사하는 거죠. 진짜 그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놓쳐서 실패했고 라고 해서 뭐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결과값이 나왔고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리 라는 게 있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극복한 내용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서술은 먼저 해주시는데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하구나. 사람의 실패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게고 사람은 실패를 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난 뭘 배우고 그걸 이제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시츄에이션은 실패했어. 바로 실패했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번째 태스크, 비슷한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2번째 할 때 다시 도전했는데 무엇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에 이겨냈어.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해냈다. 이건 실패해서 끝난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겨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술 구조를 가져갈지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 그 소재는 뭐 가벼운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다이어트 한다거나 막 이런 거만 빼시고 가급적인 뭐 경험, 외부 경험, 없으신 분들 학교 내의 경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이제 공동 프로젝트죠. 역시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천자니까 좀 디테일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의 팀 프로젝트 소재는 일단 떠올리셔야 됩니다. 학교 교내 과제하신 거건 아니면 교외 아니면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거. 일단 첫 번째는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 뭐 학교 과제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T를 좀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으로 맡았던 주제는 무엇이고 그걸 좀 뽑아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IT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는 뭐 다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섞여 있어서 이걸 업무 배분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뭐 갈등이 발생했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n분의 1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겨서 이 갈등을 조절해야 된다거나. 천자니까 뭐 두 가지를 다 넣어줘도 되겠죠. 갈등이 먼저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원 관리를 못해서라든지 뭐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빠져나갔네. 그래서 요걸 일을 어떻게 하려고 빨리 조정했고, 어떻게 n분의 1 잘 배분해가지고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여기 담당했는지, 뭐 팀장이었는지 팀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내가 메인 역할을 했고, n분의 1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각각의 역할대로 써주시면 천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 갈등 조절 하나만 갖고 한다면 천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n분의 1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갈등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갈등을 먼저 나와서 요걸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결과값은 좋았다,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야 어렵더라고요. 지원자 본인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이제 환경사회 지배구조죠. 이 경영 전략과 본인 입회 이후에 본인의 ESG 경영 전략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야 니들이나 잘하지 이런 거 나한테 물어봐. 그죠? 이거는 천자잖아요. 첫 번째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ESG의 의미를 좀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E 어떤 부분, S 어떤 부분, G 어떤 부분 해서 요건 절반 써주면, 이거 좀 절반 써주면 되겠죠. E는 일단 환경이니까 여러분들 환경 사랑인 거잖아요.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환경 관련된 어떤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S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봉사나 희생,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없으신 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내가 할 만한 것들, 나랑 어울리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돼요. G가 사실 지배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CEO나 CFO나 CTO나 COO나 이런 사람들 딴에서 총대를 매지 않는 한 이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CEO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윤리의식과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지 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회사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뭐 ESG 뭐 이런 거 바탕으로 업무할 때도 어떻게 하겠다, 뭐 손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어떤 업무, 금융에 관련된 업무니까 원칙 준수하겠다, 뭐 그래서 아까 다시 봤던 요런 업무, 요 업무 할 때, 요 업무 할 때, 요 업무 할 때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각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정하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여기 집중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뭐 고객한테 정말 어떠한 고객이다라도 어떠한 고객에게라도 뭐 잘해주겠다든지.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ESG, 금융 ESG 치면 사실 지금 금융단에서 ESG를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곳에 대출 좀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데 돈 빌려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S는 사회공헌 활동 뭐 하는지 좀 챙겨보신다면,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접목시키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기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탈탈 턴 다음에 8번에 또 물어보냐? 대단하다.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소재가 남는데, 400제라는 걸로 와서 그래 가만히 뜯어보니까 여러분들 성격상 장점 있죠. 그거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 갖고 오신 다음에 간단한 사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번부터 탈탈 털어먹었기 때문에 남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소재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 성격상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인 문제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글자 수도 뭐 천자, 뭐 600자, 천자, 600자, 천자, 600자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썼던 거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마을금고만의 자기소개서를 좀 만들어내려고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작성해 주셨는데 마을금고는 많이 뽑죠. 많이 뽑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튀어나와서 또 일반 시중은행으로도 많이 가시니까 일단은 뭐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분들이 참 많이 가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참 많이 가시는데 기자주. 그래서 그 딱 그 마을금고 들어가면은 진짜 어른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수중은행도 뭐 여러분들 은행 점포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점포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참을성도 필요하고 친절해야 되고 막 복장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금융업을 경험해 보신다는 차원도 좋고 또 좋은 회사니까요. 탄탄한 회사죠. 아무튼간 잘 작성해 주셔서 재미있는 자기소개서 잘 작성해 주시고 꼭 선택 받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